우리가 블렌더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차근차근 알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파티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파티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주 조그만한 입자,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에다가 어떤 물리적인 환경을 부여하고 그 입자에 텍스처를 입혀서 물리적인 반응을 구현하기 위해서 주로 쓰이는 그래픽스의 일종입니다. 불이나 물처럼 일일이 표현하기 힘든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좋은 기능이라고 볼 수 있죠. 일반적인 파티클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부터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 시간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파티클 시스템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 중에 첫 번째는 파티클을 만들어내는 생산자, 에미터, 발포한다는 뜻이죠. 파티클을 발사시키는 발사체 혹은 파티클을 생산하는 생산자 먼저 고려하게 되는데요. 이 생산자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생산자의 크기가 있겠죠. 예를 들면 똑같은 양의 물을 내뿜는다고 해도 샤워기를 통해서 물이 나오는 거하고 일반 수도꼭지를 통해서 물이 나오는 거는 모양이 다르죠. 이게 바로 에미터 혹은 프로듀서의 크기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티클을 얼마나 많이 생산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됩니다. 똑같은 수도꼭지라도 물을 적게 트는 거하고 물을 많이 트는 거하고는 물의 모양이 다르게 되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힘입니다. 파티클을 생산하고 파티클을 어느 방향으로 발사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의 힘으로 파티클을 발사할 것인지가 이 생산자가 결정해야 되는 일이죠. 예를 들면 샤워기에서 물을 하늘을 향해서 발사할 때 이 발사하는 힘이 약하다면 물의 모양은 이렇게 되겠죠. 근데 발사하는 힘이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뻗어나가겠죠. 수도꼭지로 물을 내뿜는데 내뿜는 힘이 약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발사하는 힘이 강하면 이렇게 날아가겠죠. 자, 생산자와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것은 환경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중력입니다. 대포를 발사했는데 이런 각도로 대포를 발사했어요. 이 대포알은 무작정 날아가는 게 아니겠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게 돼 있는데 그 이유가 중력 때문이죠. 그래서 같은 힘으로 발사하더라도 중력이 강하면 더 빨리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중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산자가 지정한 방향으로 무한정 직진하게 되는 거겠죠. 반대로 중력이 마이너스 중력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가다가 하늘로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정해야 되는 값은 가장 중요한 파티클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텍스처입니다. 똑같은 물리적 반응으로 움직이더라도 어떤 텍스처를 입히냐에 따라서 불이 될 수도 있고요. 연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파티클에서 그 다음 중요한 거는요. 물리적 성질입니다. 여기에는 무게가 있을 수 있겠죠.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운스니스를 뭐라고 했죠? 탄성, 튀어오르는 정도를 또 가질 수 있겠죠. 그 다음 파티클이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속성은 수명입니다. 만들어진 파티클이 얼마 동안이나 그 모양을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해줘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연기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연기의 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연기가 올라가다가 사라질 수 있도록 파티클의 수명을 결정지어줘야 되는 거겠죠. 일반적인 파티클 시스템은 이 정도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요. 시스템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파티클 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클을 통해서 랜덤하게 뿌려내는 것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파티클 자체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랜덤하게 뿌려지는 것을 만드는데도 파티클이 사용되는데요. 어떤 공간에 나무를 심어 보도록 할 겁니다. 지우고요. 일단 바닥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30m짜리로 사이즈로 만들겠습니다. 탭 에디트 모드 들어가서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서브디바이드 해줄게요. 최대로 해주겠습니다. 자, 가운데를 살짝 언덕을 만들 거예요. 프로포셜 에디팅을 켜주겠습니다. 그리고 G 누르고 올려주는데 스크롤로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죠. Z축으로 이렇게 올려볼게요. 쭉 키워서 언덕 그냥 살짝 이렇게 언덕이 되게 할게요. 약간 로우 폴리 느낌으로 할 거니까요. 요거 굳이 쉐이드 스무스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Shift A 누르고 집을 만들어야 되겠죠. 스케일 X축으로 조금 길쭉하게 하고요. 윗면을 조금 키워줄게요. 프로포셜 에디팅을 꺼야 됩니다. 윗면을 살짝 키워주는데 옆으로 이렇게 조금 키워줄게요. 가운데 지붕을 올려야 되니까요. 점 2개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서브디바이드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도 오른쪽 버튼 सब디바이드 해준 다음에 나이프로 해볼게요. 잘라주겠습니다. 그리고 G 눌러서 Z축으로 올려주고요. 면 선택 모드로 지붕을 선택한 다음에 익스트루드 해줄게요. 자, 이쪽 면 선택해서 익스트루드 해줄게요. 익스트루드 X축으로 살짝 빼주고요. 자, 여기 지금 익스트루드에서 생긴 요 엣지는 선택한 다음에 X 눌러서 디졸브 엣지 하면 됩니다. 굴뚝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면 선택 모드로 선택하고 인셋 페이스 있죠? 인셋 페이스 해주고 비율을 X축으로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해주겠습니다. 반듯하게 올려주고요. 로테이션. 다시 한번 인셋 페이스 하고요. 익스트루드 눌러서 밑으로 빼줄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거를 나이프로 한번 잘라주고 문을 좀 만들어 줄게요. 자, 인셋 페이스 하고 또 인셋 페이스 해서 익스트루드 해줄게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언덕 위에 집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여기에 색을 한번 입혀줄게요. 머터리얼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얘는 하우스 그냥 베이스 컬러를 주겠습니다. 약간 아이보리 느낌으로.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재질을 만들어서 이거는 하우스 그냥 루프로 할게요. 지붕 색상은 조금 진한 갈색으로 하겠습니다. 재질을 만들었으면 에디트 모드 들어가서 선택해주면 되죠. 이렇게 면을 선택한 다음에 이 면으로부터 그대로 확장시키거나 축소시키려면요, 컨트롤하고 넘버 패드에 플러스를 누르면 됩니다. 컨트롤 플러스 누르면 이렇게 한 면씩 확장이 됐죠. 컨트롤 마이너스 누르면 이렇게 한 면씩 다시 축소가 됩니다. 확장시켜서 지붕면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루프 재질 선택하고 선택한 부분들에 적용하려면 선택하고 어사인 해주면 한 오브젝트 안에서 다른 재질이 선택이 되죠. 굴뚝은 얘는 이렇게 다시 돌려줄게요. 그 다음에 문도 여기도 면 선택하고요. 컨트롤 플러스. 네. 요 언덕은 그냥 초록색으로 하죠. 자, 파티클 시스템으로 이 언덕에다가 나무를 심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나무를 그려야 되니까요. 이 플레인하고 집은 좀 꺼놓겠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그릴 건데요. 자, Shift A 눌러서 큐브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에디트 모드 들어가서 이 버텍스 선택 모드로 점을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M, 머지라고 하는 거죠. 누르고 S 센터 해주면 이 버텍스 점들이 가운데로 탁 붙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점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3D 커서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여기에 버텍스 점 하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익스트루드 해줄게요. 엣지가 생기죠. 익스트루드 해주고요. 또 익스트루드. 자, 여기서 가지가 하나 뻗어나오면 좋겠죠. 익스트루드. 자, 이렇게 해주고 쭉 드래그한 다음에 옮겨주는 겁니다. 자, 위에서 보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는 나무의 형태를 만들고요. 자, 전체 선택한 다음에 모디파이어에 들어가서요. 스킨이라고 하는 모디파이어가 있어요. 이걸 선택해 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엣지들이 다 가려져서 안 보이니까 이럴 때는 엑스레이 모드를 켜주면 됩니다. Alt Z를 누르면 되겠죠. Alt Z 누르면 우리가 원래 만든 엣지들이 보이죠. 이 스킨의 두께를 조절할 때는요, 컨트롤 A를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 A 누르고 이렇게 줄여주면 아래쪽은 좀 컸으면 좋겠으니까요. 컨트롤 A 누르고 조금 키워주고요. 그 다음에 가지는 끝으로 갈수록 좀 가늘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선택하고 컨트롤 A 누르고 이렇게 줄여줄게요. 자, 이런 거 선택할 때 여기 선택 모드 중에서 셀렉트 라쏘 이걸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서 선택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가지를 만들었고요. 머터리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얘는 이번에는 몽글몽글한 이파리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Shift A 누르고 이코스피어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크기 줄이고요. 그냥 위치를 이렇게 맞춰줄게요. 자, 그 다음에 탭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요. Shift D 눌러서 복제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위치를 잡아줄게요. 왜냐면 오브젝트 모드에서 이런 식으로 복제를 하면 새로운 오브젝트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냥 이 이파리 전체를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무를 만들어 봤는데 하나의 컬렉션 안으로 넣어 줄 겁니다. 알파벳 M, MBC 할 때 M 눌러서 뉴 컬렉션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얘는 트리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이쪽에 트리라고 하는 컬렉션 안으로 나무가 들어왔죠. 자, 눈을 끌게요. 다시 아까 만들었던 집과 언덕을 살려준 다음에 이 언덕에다 나무를 심어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덕이 프로듀서의 역할을 할 겁니다. 자, 이 언덕에다가 파티클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파티클 시스템은 여기 있죠. 하나를 추가해 줄게요. 플러스 버튼 눌러서요. 하나를 추가해 주면 이렇게 파티클이 하나가 생겨요. 하얀색 동그라미가 하나 생겨 있죠. 블렌더에서 파티클 시스템을 추가를 하게 되면 일단 처음에는 에미터, 즉 발사체의 성격을 갖게 돼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자, 파티클이 생성돼서 발사가 되죠. 밑으로.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파티클 시스템으로 발사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멈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에미터가 아니라 헤어를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헤어를 선택해 주면 이런 식으로 머리가 났어요. 그림자가 너무 방해되니까 뷰포트 쉐이딩 모드로 바꾸겠습니다. 파티클이 이렇게 머리카락 형태로 생겼는데요. 우리가 만들었던 나무 모양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파티클의 모양은 여기 파티클 시스템 안에 렌더라고 하는 메뉴 안에 들어있습니다. 렌더 에지를 패스가 아니라 우리가 나무를 컬렉션에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컬렉션 선택해 주고요. 아래쪽 컬렉션 선택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트리 컬렉션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 스케일을 좀 올려 볼게요. 자, 근데 나뭇잎하고 나무가 떨어져 있어요. 이 컬렉션 안에 있는 것들을 랜덤하게 해놨기 때문인데요. 트리 밑에 홀 컬렉션, 전체 컬렉션을 하나의 객체로 본다는 거죠. 자, 이거를 선택해 주면 파티클 하나하나가 나무의 모양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요. 너무 많죠? 에미터에서 지금 숫자가 1000으로 돼 있는데요. 이거를 좀 줄여줄게요. 100으로 줄여볼까요? 컬렉션 선택한 거에 스케일을 좀 키워줄게요. 자, 그 다음에 파티클들이 지금 누워있죠. 자, 얘네들을 일으켜 볼게요. 이 헤어 밑에 어드밴스드 메뉴를 눌러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로테이션 메뉴가 생겨요. 로테이션을 체크해서 활성화 시켜주고, 자, 오리엔테이션 방향을 넌으로 해줄게요. 그러면 그냥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파티클이 지금도 너무 많으니까 좀 더 줄일게요. 50으로 줄여볼게요. 자, 근데 파티클 시스템은 아무래도 무작위로 흩어놓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집을 막 가리죠.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집 앞쪽으로 이렇게 길이 나 있는 애니메이션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요만큼은 파티클이 생성이 안 돼야 되겠죠. 자,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블렌더가 날아갔어요. 침착하게 다시 그리면 됩니다. 이래서 그 격언이 있어요. 저장은 숨 쉬듯이 하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제가 숨을 안 쉬었네요. 자. 어떤 오브젝트에 파티클을 설정하게 되면 파티클은 그 오브젝트 전체에 무작위로 퍼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조절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웨이트 페인트입니다. 우리가 리깅을 할 때 웨이트 페인팅을 한번 해봤죠. 웨이트 페인팅을 통해서 파티클이 생성되는 지점을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다 길을 한번 그려볼게요. 요 머터리얼을 베이스 컬러를 이미지 텍스처로 할게요. 쉐이더 에디트 들어가서요. 이 이미지 텍스처를 뉴를 하나 선택하고요. 요거는 그라운드를 그릴 거니까요. 그리고 기본 색상은 아까 사용했던 색상이죠. 초록색. 오케이 눌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면 이미지 에디터에 들어가고 페인트 모드로 들어가서요. 이쪽에서 그라운드 이미지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브러쉬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죠. 근데 이쪽에서 그리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자, 이쪽 모드를 텍스처 페인트로 바꿀게요. 자, 그리고 위에서 보면서 브러쉬로 그냥 그림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색상은 갈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선을 그려볼게요. 테두리가 너무 뿌옇게 나오잖아요. 알파벳 N 눌러서 툴 들어가 보면 여기 브러쉬 메뉴가 나오죠. 토로프 부분을 그냥 딱 떨어지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나무가 생길 때 이 길은 제외하고 생겨줘야 되겠죠. 이번에는 텍스처 페인트가 아니라 웨이트 페인트를 선택해 줄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한번 그려볼게요. 웨이트가 1로 돼 있는 곳들을 먼저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브러쉬는 포토샵하고 똑같아요. 대괄호 이걸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F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면 브러쉬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칠을 해볼게요. 자, 빨간색이면 웨이트가 1이죠. 일단 전체를 이렇게 다 그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 길로 웨이트가 0이어야 되는 부분을 웨이트를 전체적으로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길 부분을 이렇게 그려봤어요. 오브젝트 모드로 가서요. 파티클을 다시 켜볼게요. 근데 아무 변화가 없죠. 왜냐하면 지정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웨이트 페인트를 칠을 하면 이 오브젝트에는 버텍스 그룹이 생기게 돼요. 자, 이거를 파티클에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밑으로 쭉 내려보면요. 버텍스 그룹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덴시티 여기에서 그룹을 선택해주면 자, 길 부분을 제외하고 이렇게 나무가 심어졌죠. 숫자를 좀 늘려주겠습니다. 시드 값도 좀 변경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웨이트 페인트를 통해서 나무가 심겨지는 지점을 변경을 해봤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요. 버텍스 그룹에서 여기에 랭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똑같이 그룹을 선택을 해보면요. 웨이트 값에 따라서 파티클의 크기가 결정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나무는 굉장히 작게 표시가 됐죠. 그 이유가 뭐냐면 웨이트 값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하늘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하늘을 만드는 거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파티클의 첫 번째 시간으로 나무 심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파티클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것들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